Hello everyone, 스포맨의 신호구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독자들을 소름돋게 만들었던 프리다 맥파든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영화 하우스메이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시드니 스위니와 아만다 사이프리드라는 두 걸출한 배우의 캐스팅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겉보기엔 평화로운 상류층 저택의 다락방에서 시작되는 이 지옥 같은 이야기가 소설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배워 넘겨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주인공 밀리 캘로웨이가 롱아일랜드의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은 웅장한 저택 윈체스터 가문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밀리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막 출소한 상태였고 갈 곳이 없어 차 안에서 노숙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절박한 처지였죠. 그녀는 이 화려한 저택의 안주인 니나를 만나게 되는데, 니나는 완벽한 미모를 가졌지만 어딘가 나사 하나가 빠진 듯 불안하고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밀리는 자신의 범죄 기록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점철된 이력서를 내밀면서도 속으론 합격할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니나는 밀리를 즉시 고용하죠. 이때 밀리가 배정받은 방이 바로 이 영화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다락방입니다. 좁고 답답한 그곳에는 밖에서만 잠글 수 있는 데드볼트가 달려 있었는데, 영화는 시작부터 이 공간을 통해 관객들에게 불길한 전조를 심어줍니다. 원작 소설에서도 이 다락방의 묘사는 밀리가 느끼는 폐쇄공포증을 아주 세밀하게 다루며 독자들의 숨통을 조여오는데, 영화는 시각적으로 이 답답함을 아주 효과적으로 구현해냈습니다. 밀리가 저택의 일을 시작하며 마주하는 인물들은 저마다의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조용한 정원사 엔조는 밀리에게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알 수 없는 경고를 던지고, 니나의 남편 앤드류는 아내의 히스테리에 시달리는 다정하고 완벽한 남편의 전형으로 등장하죠. 영화 속에서 니나는 사소한 이유로 밀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등 전형적인 미친 여자처럼 묘사됩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니나가 과거에 자신의 딸 세시를 욕조에 빠뜨려 죽이려 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었죠. 이런 환경 속에서 밀리는 점점 니나를 경멸하게 되고, 대신 지적이고 친절한 앤드류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앤드류는 니나가 어린 시절 화재로 부모를 잃은 트라우마가 있으며 어쩌면 그 불을 니나가 직접 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암시를 밀리에게 던집니다. 여기서 영화와 소설의 흥미로운 비교가 시작됩니다. 원작 소설은 밀리의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다가 중반부에 니나의 시점으로 완전히 전환되는데, 이는 독자가 가졌던 모든 편견을 단숨에 박살내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영화 역시 이 구성을 충실히 따릅니다. 밀리가 앤드류와 비밀스러운 둘륜간 관계를 맺고 니나를 쫓아낼 계획을 세우는 순간, 영화의 카메라는 니나의 뒤편을 비추기 시작하죠. 사실 우리가 본 니나의 광기는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거나 혹은 앤드류라는 거대한 괴물이 만들어낸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앤드류는 완벽주의를 방패 삼아 니나를 가스라이팅하고 고문해온 소시오패스였습니다. 니나의 머리카락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며 다락방에 가두고 모근이 살아있는 머리카락 100가닥을 직접 뽑게 시키거나 그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주범이 바로 그 완벽한 남편 앤드류였던 것이죠. 영화 중반, 앤드류는 밀리에게 약을 먹여 잠재운 뒤 그녀를 다락방에 가둡니다. 밀리가 눈을 떴을 때 어제까지 사랑을 속삭이던 앤드류는 차가운 포식자의 눈을 안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앤드류는 밀리가 소중한 그릇을 깨트렸다는 이유로 깨진 조각을 이용해 자신의 배에 21번의 상처를 내라고 강요합니다. 이 장면은 원작 소설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잔인한 부분으로 꼽히는데, 영화는 시드니 스위니의 절망적인 표정 연기를 통해 이 상황의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앤드류가 니나에게 했던 것처럼 밀리 역시 자신의 인형으로 길들이려 한 것이죠. 하지만 앤드류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밀리는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약한 희생양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소설 속에서 밀리의 과거는 더 상세히 서술됩니다. 그녀는 학창시절 자신의 룸메이트를 강간하려던 남자를 주저없이 살해한 전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10년을 복역한 여성이었습니다. 즉, 밀리는 이미 악을 처단해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죠. 영화에서도 이 과거가 언급되며 밀리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밀리는 앤드류의 명령대로 자신의 배에 상처를 내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다가 숨겨둔 칼로 앤드류의 목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를 다락방에 가둔 채 그가 했던 고문을 그대로 돌려주며 그의 앞니를 뽑게 만드는 등 처절한 응징을 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니나가 돌아오고 두 여자는 마침내 연대하게 됩니다. 니나는 밀리가 앤드류를 죽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조력자였음이 밝혀지고, 결국 두 여자는 힘을 합쳐
추격해오는 앤드류를 나선형 계단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결말 부분은 원작의 카타르시스를 영상미로 훌륭하게 마무리합니다. 사건은 앤드류의 추락사로 위장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인물은 사건을 조사하러 온 여경찰입니다. 그녀는 앤드류가 과거 자신의 언니에게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니나와 밀리의 행위를 묵인하며 사건을 종결짓습니다. 이는 법이 해결해주지 못한 정의를 여성들의 연대가 실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니나는 밀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액의 수표를 건네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 영화의 백미는 바로 마지막 장면입니다. 밀리가 또 다른 상류층 가정에 하우스메이드 면접을 보러 가는 장면이죠. 그곳의 안주인 또한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감지한 밀리는 그녀의 상처를 바라보며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원작 소설은 밀리가 새로운 집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발휘할 것임을 암시하며 끝이 나는데 영화 역시 이 뉘앙스를 아주 세련되게 살려냈습니다. 하우스메이드는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들이 어떻게 서로를 구원하고 거대한 가부장적 괴물에 맞서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복수극입니다. 영화가 소설보다 나았던 점은 시드니 스위니와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눈빛 대결이 주는 긴장감이었고, 소설이 영화보다 나았던 점은 인물들의 복잡 미묘한 심리 묘사와 반전이 드러나는 순간의 짜릿한 서술 방식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자극적인 소재만큼이나 인간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꼬집는 수작입니다. 상류층의 화려함 속에 가려진 다락방의 썩은 냄새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차고 흥미진진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